시장님, 요즘 선출직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가 있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제 핸드폰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시장님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한번 어플에서 제공한 영상을 가지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시장님의 사진을 선택을 한 뒤에 바로 실행을 누르면 정말 1분도 안 돼서 영상이 바로 제작이 됩니다. 이질적이신가요? 원본 영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묘하게 닮았네요. 네, 닮았죠. 근데 문제는 저것을 정말 제가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다는 점이고 무료였고 생각보다 기술이 너무 쉬웠고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질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 서울시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300억 이상 정도 되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 중에 이 정도 과정에 황당함이 있었을까 싶은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 사전 공모로 시작됐습니다. 2월 27일 날 공모 지침서가 나오는데요. 그 한 달 전에 이미 사업 제안서가 제출돼요. 내용 보시죠. 사업명, 사업기간, 접안시설, 위치 똑같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은 시작되기 전부터 공모 수준의 사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제안서가 나왔고 그 제안서 그대로 복불하듯 공모지청 나간 겁니다. 볼게요. 법인 부채가 많으니까 개인도 좀 이차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민간투자법 적용 안 하게. 오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사업명이 뭐냐? 여의도 선착장을 만들고 한강 유람선을 운항하는 거예요. 2개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 2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해요. 그러면 여의도 선착장을 잘 짓는 회사가 있을 테고 한강 유람선을 잘 운영할 회사가 있을 텐데 그 조건을 패키지로 묶어 놓으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넣었냐? 이 사업에 참가를 하려면 유도선 면허를 10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현대건설 같은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게 막아놨어요. 우리나라 유도선 면허를 10년 이상 보유한 업체를 싹 통틀어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면 300억짜리 사업을 운영할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껴지시죠? 사전 공모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행보증보험을 황당하게 어깁니다. 사업이행보증보험은 우리 한 번이라도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알죠. 사업이행보증보험을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요. 정말입니까? 예. 자, 볼게요. 사업이행보증 정해져 있죠. 10%를 현금으로 내거나 14일 이내 전체 총액에 대한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23년 5월 1일 날 서울시는 사업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5월 14일까지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지요. 이행보증보험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 24년 9월 9일 날 끊습니다. 제가 5분 시정 발언 동안 지적했던 내용 날짜가 24년 9월 5일입니다. 4일 뒤에 이행보증금 끊었다는 것. 자, 시장님을 모시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무원들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냐? 서울시가 그게 민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서울시의 사업협약 계약을 맺었는데 14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끊지 않은 경우가 있었냐? 있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1년 5개월 뒤에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끊게 된 것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테일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보다도 지금 저한테 한 3분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네, 고맙습니다. 3분 내에 최대한 요약해서 우리 박유진 의원님 퇴로를 제가 열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안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 그러셨다면서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서울시 의원이 무슨 정치적 생명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에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게 상황상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의원님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을 했던 데가 이름이 현대유람선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선착장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서울시
시 입장에서 한강 위에 저렇게 정박강산인 거는 좀 고쳐보자 해서 한강 버스 사업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배를 더 띄우겠다는 사업자를 더 많이 모집해서 한강을 활용한다는 행정 목적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이분의 제안이 부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 지금 배가 한 척인데 배를 두 척 더 띄우겠대요. 그러려면 여의도에 선착장이 필요한데 선착장을 만들겠습니다. 한강변에 둔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는 데 대한 화답을 한 사안입니다. 예,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듣고요. 의원님 뒤에 뭐 이 회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뭐 공기가 늦어졌다. 이건 전부 그 회사가 오히려 더 다급할 일입니다. 이 회사는 20년 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이제 한강에 관광객을 좀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선착장 하나만 만들면 우리가 배를 3척을 띄우는데 영업상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사업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시장님 말씀 한 줄로 이런 거죠. 이건 서울시 본 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하는 일인데 그쪽이 더 급한 일이다. 서울시의 요청이 들어온 거고, 서울시는 그 요청에 부응해서 서울시의 행정 목적에 맞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다 풀립니다. 예, 하나하나 오해하고 있는 거 풀리는 시간은 아마 이 공간에서 또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텐데요. 자, 시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지금 2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멈췄잖아요. 저는요,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도 지금 뒤에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래, 시장님, 저는 큰 틀에서의 시장님이 사업 구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커다란 대문을 열어주셨냐면요. 앞으로 서울시는 그 어떤 민간업자랑 계약을 맺었어도요, 사업협약서 14일 이내 사업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야 된다는 말을 형해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례를 명백히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3번 사업마다 진행할게요. 사업 성격이 다른 거죠. 사업 협약 내용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존재하지 박유진 않고요. 의원님, 사업 협약서는 공문서입니다. 박유진 의원님이 양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대차게 시작하셔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전 정말 박유진 의원님을 아낍니다. 감동적이네요. 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예. 더 이상 오버하진 마세요.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어떻게 냈냐?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1번 보증기간 의원님, 명시가 디테일에 필요하고, 대해서는 우리 미래한강공장이 예, 답변 필요하면 해 모실 주십시오. 겁니다. 시장님 봐주세요. 저는 저런 디테일에 디테일 문제 아니에요. 시장님은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들으면 하시면 서울 시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그냥 물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이 회사에 있어요. 부실한 부장님께서- 것도 다 저 회사가 자기네들이 급해서 사업하고 싶은데 그게 늦어지는 거를 왜 의원님이 걱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자꾸 옆길로 셀 것 같아서 본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 회사가 이름이 뭔지도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관심도 없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그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맺었던 공식 사업 협약서 모든 걸 통틀어 3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사업 중에 사업 이행 보증 보험을 1년 5개월째 끄는 건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거 못 박아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해명 자료를 보시면 저기 써 있어요. 공사 기간이 확정이 돼야 끊을 수가 있다. 사업 공고 기간을 23일 딱 띄어서 11개월 사업 기간이라고 명시해서 7군데, 6군데 업체에 왔던 것 중에 한 군데가 단독 입찰해서 그걸 바로 도장 찍고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사업 기간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걸 공모 절차 의원님, 밟을 수 저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안에 대해서 하도 의원님도 거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일부 저런 시각으로 보도를 하길래 하나하나 미래한강본부장에게 따져 물어봤습니다. 큰 전제가 달라지면 모든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속 볼게요. 자, 왕공이를요. 미래한강본부장을 자, 상대로는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죠. 왜 저한테 디테일을 모르는 저한테 저걸 따지세요? 디테일을 아는 아니요, 분한테 저는 따지세요. 지금 시장님 무슨 디테일과 무슨 상관이에요? 디테일이죠. 아니, 뒷목이 시장이 국장 놔두고 과장 놔두고 팀장 놔두고 실무 챙깁니까? 제가 국장이 드리는 얘기하도록 질문은요? 기회를 주세요. 공평하게. 디테일을 제가- 모르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 시장님, 저랑 시장님 오늘 12번째 만나는 자리인데요. 오늘 진짜 뜨겁네요. 예, 오늘 정말 이상하시네요.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시장님. 제가 평소에 시장님한테 스마트한 박유진 의원님 같지 않은데? 의원님, 제가 절차를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퇴로를 것뿐입니다. 열어드렸습니다. 서울시 보세요. 업무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거든요. 저렇게 완공일, 준공일을 5차례를 연기해요. 그래서 그게 다 저 회사 사정이라니까요. 시장님, 오늘 왜 이렇게 시장님 급하시죠? 저 아니, 말씀 안 그때 끝났잖아요. 반론을 안 해놓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짚어놓는 겁니다. 이제 급기야 구렁이 된 겁니까?
5차례 10개월을 연기한 것 서울시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300억짜리 사업 중에 자꾸 코미디 만들지 마시고요. 완공일을 5차례를 모두 총 10개월을 연장한 사례가 서울시 있었다고요. 저랑 점심 내기함인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연장된 사례도 많이 있겠죠. 5차례가 중요한 겁니다. 아래 써 있죠. 서울시는 5차례 연장하면 연장이 되면서 의원님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사유 공문을 한 번 물어요. 그런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5번 연장을 해서 완공이 늦어지면 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착장 만드는 이유가 감퇴되는 겁니다. 진도를 좀 나갈게요. 본인들도 빨리 하고 싶었겠죠.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안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장님 좀 화면 보실까요? 볼 필요도 없어요. 질문하세요. 아니 보세요. 저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레이트 한강에 벌어진 사업입니다. 마리나, 세비서, 저 마포인트 선착장은 저 마곡지구 얘기하는 그 근처에 양화대교 옆에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의도 선착장, 한강버스 잠실 계류장까지 전부 다 구조물 적용법은 하천법이고요. 사업 적용 방식은 민투법이나 공유재산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민간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 금액에 따라서 20년 동안 운영하던가 30년 동안 운영하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요. 그러면 기부 체납 받는 겁니다. 그게 서울이 한강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의 공통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보이죠?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와 유사한 선착장을 만든 충주호라든가 의암호라든가 진짜 시장님 지금 서울에 거기에 상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들으세요. 여기 똑같은 충주호가 웬 말입니까? 의암호가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 기부 체납한 저렇게- 사례가 없어요. 시장님 저렇게 운영기간 두지 않고 기부 체납 방식 하지 않는 사업은 남산 케이블카 같은 사업입니다. 종료일을 두지 않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한민국 여러 군데 시장님도 있는 아시잖아요. 호수에 있는 똑같은 선착장 사업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왜 리버버스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기초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기부 체납 방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나온 그게- 논평 중에 리버버스 사업하고 혼돈한 게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분한테 말씀하시면 기초를 되고요.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그래요. 시장님과 제가 얘기 나눈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강 여의도 선착장과 유람선 사업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있고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한강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에서 벌어진 저 사업 중에 유일하게 기부 체납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 똑같은 이거 상식적인 질문을- 질문이에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강본부장에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건 왜 기부 체납을 안 했을까요? 예,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그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본부장한테 들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질문은 그야말로 디테일한 질문이죠. 그건 뒤에 나오니까요. 시장님은 평범한 시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거 좀 이상하구나라고 느낄만 하네라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전혀 이상하지 답변하시면 않죠.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A라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강 둔치가 필요해서 여기에 선착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했는데 서울시가 그 장소를 내준 거 이외에는 이 사업의 본질이 다를 게 없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기초가 충분한 흔들리는 대가를 겁니다. 받아요. 서울시가. 서울시는 명백히 공모 절차를 거쳤죠. 지금 시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한 줄로 얘기하면 시가 돈 쓰지 않고 민간이 돈 쓴 것은 그분들이 급한 상황이니 기간을 연장하던 돈을 못 구하던 우리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서울시가 언제 그런 사업을 그런 자세로 운영해 온 적이 너무 흥분하지 있습니까?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죠. 사업 기간이 늘어지더라도 손해는 민간 사업자가 보는데 우리가 감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죠. 그게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시장님, 서울시 명백한 공모서예요. 사업 기간이 언제라고요? 11개월 주어져서 올해 2월에 완공됐어야 우리 될 의원보다 사업입니다. 늦으셨지. 그럼 벌써 시장님 지켜보는 말씀은 분들은 하나 답변드리지 사업을 않겠습니다. 공모해서 입찰을 받아서 경쟁 선정한 업체가 지금 10개월이 연장돼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5차례나 연장해서 10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시장님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공법이 바뀌었대요. 24년 12월 31일까지 이사 완공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한다는데 의원님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시장님, 서울시 공모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미쳤다뿐이지. 공모 기간을 왜 선정하고 업체를 어떻게 뽑고 이행보증보험은 왜 끊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냐면요. 시 돈이 들어가면 정말 문제인 거고요. 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게 사업 기회를 줬었다 하더라도 이건 시가 공공의 약속이에요. 최대한 서둘러 조치해야 되겠죠. 이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에 뛰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런데 그 안전적으로 사업을 해야죠.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될 책임을 해야 됨에도 분명하고 준공일을 5차례나 연장해서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더 충격적인 건 12월 31일까지 완공, 확정,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시장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아니, 그래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 매달리는 설명을 정쟁의 해드렸지 얘기로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시장님, 얼마 전 저- 잠원에 설치됐던 한강 시설이 느닷없이 기울어져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그건 적절한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신중하고 꼼꼼히 몇 번이나 더 안전을 두드려 위해서 공기가 준비해야 연장된 됩니다. 거예요. 그런데요. 자, 시장님 말씀 처음부터 이 회사는요. 보신 것처럼 자본금 돈 10억 서울시에 발표한 거 5억밖에 없었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충당률 충분히 확보했어요. 규정보다 더 확보했어요. 저 규정서 보실까요?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서울시에 제안서 낸 거 제로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나중에 돈 가져오면 무슨 문제냐? 아니 서울시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공모 그러면 절차를 왜 하나하나 합니까? 자, 한강 본부장에게 안 하고 저한테 하시겠다고 하니 아니요, 하나하나 한강 제가 본부장님 보고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왜 답변을 막으시죠? 아니요, 이걸 듣고 어차피 시장님 전체 다 말씀하실 테니까 보세요. 서울시는 처음부터 해명을 어떻게 하냐? 안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에 아라뱃길 통과하기 위해서 배를 4조각으로 내기로 했던 것도 안전을 위해서 2조각으로 줄여서 했다라고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예요. 저기 보이시죠? 6월 월간 업무 보고서에 처음부터 4조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2조각이었어요. 서울시의 해명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증명하냐? 6월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저 빨간 선이 2등분된 자료입니다. 아니, 저렇게 4조각인지 2등분으로 돼 있어요. 2조각인지를 그 별로 시장이 중요하지 어떻게 않죠? 압니까? 중요한 건 서울시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되려 떨어지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까. 의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네, 그 회사가 개인 책임을 사업자 지는데 그렇게 특혜 의혹과 일하겠습니까? 공사, 서울시의 해명은 설계를 더 안전하게 변경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을 다 맡으도록 지금 보시는 확인됐습니다. MBC의 사실과 이문현 다른 기자가 보도에 대해서는 단독 공식적으로 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박 위에 3층 정정 건축물이 보도를 올라가는 신청했다고 여의도 합니다. 선착장의 무게는 약 8,000톤입니다. 당초 이를 고정하기 위해 선박 아래 강철 쇠사슬 4개를 연결하고 콘크리트 50톤씩을 쇠사슬에 닷처럼 매달아 한강 바닥에 파묻도록 설계했습니다. 반포대교 근처의 세빛 둥둥섬에도 적용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최종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쇠사슬을 없애고 대신 선박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폭을 3m에서 5m로 늘렸습니다. 사업자와 서울시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설계를 바꿔 공사 기간도 늦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전문가들에게 바뀐 설계안을 보여줬습니다. 쇠사슬 고정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다리 고정 방식이 극한 태풍이나 홍수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합니다. 태풍을 같이 견뎌야 돼요. 풍속이 40, 50 이렇게 난 하중이 물도 이렇게 오고 바람도 이렇게 와버린다. 그러면 얘가 이걸 다 견뎌야 되거든요. 이 도교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물 안전에도 집안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결국은 땅에 박아놔야 되잖아. 여기서 못 견디면 이모 땅 전체가 날아. 심지어 직접 설계를 바꾼 업체조차 안전성을 자신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아름다운 작품 세빛섬도요, 저렇게 체인 연결 방식이 돼야, 즉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만 고정하는 것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요. 물 아래 단 내린 것처럼 쇠사슬 무거운 것 축 늘어뜨려서 홍수 때는 떠올랐다가 물 떨어지면 내려오는, 이렇게 양쪽으로 저렇게 세빛섬 한 것처럼 잡아줘야, 도교로도 잡아주고 체인으로도 잡아줘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이 수위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저 체인이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지금 해명을 어떻게 했냐? 처음에 저 보세요. 여의도 선착장은 저렇게 똑같이 쇠사슬 체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이없게 안전을 위해서 도교 방식으로만 바꿨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 안정성 없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저 빨간 원은 중요합니다. 이미 옆에 우리가 서울항 예정지에 사업 짓고 있거든요. 거긴 똑같이 체인 넣어요. 왜 그럴까요? 저 도교 방식을 하면서 해명이 뭐였냐면,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체인 있으면 걸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철거한다. 옆에 서울항은 왜 체인합니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해명.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체인이 엄청 비싸거든요. 15억 더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사업을 그냥 수수방관해야 합니까? 이 사건 서울시 최초의 사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3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 민간 투자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 8가지 사업이 서울시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시장님, 첫 번째 사전 공모된 사업입니다. 유례가 없죠. 약속을 어긴 사업이행보증보험 1년 5개월 뒤에 건 최초의 사건입니다. 5차례가 중요합니다. 10개월 완공일이 연장이 됐는데 12월 31일까지 우리 완공하겠다라고 확정도 못합니다.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영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 방식 채택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처음부터 이 회사는 돈이 없었는데 공사 중지가 된 이유도 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것을, 이 모든 걸 서울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전 때문이다라고 해명해 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2등분이었던 배를 4등분에서 2등분으로 줄였다라는 거짓말 해명과 결정적으로 더 이 선착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은 돈 15억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로만 의지하는 방식을 채택해 놓고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택했다라는 해명을 하는 것이니 황당하다는 말씀인 거죠. 이 제가 드린 말씀에 무슨 디테일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건 그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지켜야 되는 서울시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더 살펴봐야 될 8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답변 드릴 시간 드리고 본부장님 모실게요.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한참 밥 짓고 있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간장 종지는 왜 여기에 놨냐, 밥은 왜 물을 이만큼 썼냐 하면은요, 잔치상이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황당무계한 안전 상태라면 홍수 한 번만 나면 떠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저 회사 망합니다. 저 사람 파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회사가 망하건 말건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헤아려서 들으셔야지. 저 회사가 망할 정도의 사안인데 그렇게 소홀히 하겠냐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 회사가 망하던 말던 그 더 전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설명이나 들어보세요. 서울시 책임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리는 보안 장치가 뭐가 있는지 시민의 들어보시라고요. 생명과 안전을 직결하는 사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몇 분 안 남겨서 본부장을 부릅니까? 8분이나 남았는데요. 들어서 설명이 되시면 어떡하실래요? 설명이 되면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시장님. 시간 하나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300억 이상 진행된 이 대규모 민간 자본이 들어온 사업 중에서 사업 이행 보증 보험을 14일 이내에 끊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자, 14일 이내에 끊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넘어갈 일인가요, 이것이? 이게 사업 해지에 이를 정도의 서울시 해명 자료는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일을 벌인 거냐? 300억 이상, 그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서 어떤 사업자도 사업이행보증보험을 왜 14일 이내에 반드시 끊어야 하죠? 라고 말하면 서울시는 할 말 없게 된 겁니다. 그런 행정의 치명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결정적으로 5차례나 연장해서 10개월을 연장한 사건도 처음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24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의정 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에 노고 많으십니다. 좀 전 질의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못 가지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 시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흠집을 내는데 집착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건 시민을 위하거나 시정을 위한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흠을 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방금 전에 박유진 의원님 이 질문은요, 전 동기는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 배경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동업자 간에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동업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투서를 한 겁니다. 야당에 투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덜컥 의심이 생기셨겠죠. 그런데 박유진 의원님이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박유진 의원님도 이런 사업 구조나 이런 거에 정통하신 사회 경력을 쌓으신 분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보업계에 종사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을 들으면 그분 말이 100% 옳다고 판단이 되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문제제기를 처음에 좀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막 보도자를 뿌리시고 이건 정말 서울시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이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